잠을 자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발로 차는 행동.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잠버릇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중 이상 행동은 신경퇴 행성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렘수면 행동장애와 잡내 미생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란 꿈을 꾸는 내수면 상태에서 몸이 실제로 움직이며 고함을 지르거나 발차기를 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뇌뿐 아니라 장에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잡내 미생물, 즉 잠속에 사는 세균들의 구성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뚜렷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많았고 장점막을 보호하는 유익균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커마니시아라는 금은 장점막을 파괴하는데 이 금이 렘수면 행동 장애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에슐리케아라는 금도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금 역시 환자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런 잡내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를 넘어서 신경계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보다 먼저 장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파킨슨병 같은 질환을 뇌의 문제로만 봤지만 이제는 잡내 미생물도 중요한 진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잡내 축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잡내 환경이 나빠지면 뇌에도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국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면 중 이상 행동은 뇌의 이상뿐 아니라 장의 이상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수면 클리닉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잡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장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유익균을 늘리는 식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식습관만으로는 잡내 환경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는 단순한 수면 문제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가능성을 높였고 잡내 환경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수면 중 이상 행동을 단순한 잠버릇이 아닌 신경계 질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수면 습관도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장과 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